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이슈 두 가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자, 첫 번째, 어제 우리나라의 빌 게이츠가 방한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네. 9년 만에 지금 국회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요. 주목되는 건 이 방한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을 만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주식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SK에서 그 테라파워에 투자키로 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SMR 기업,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8년 빌 게이츠가 설립을 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 설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SK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총 3천억 원 투자키로 한 내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간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빌 게이츠가 투자한 바 있죠. 백신 관련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하고 있죠. 국내외 원자료 상용화 사업에 지금 참여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SK그룹이랑 원전에 대한 부분 따로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넷제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 부분들, 특히 이제 SK그룹이라고 한다면은 뭐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지만은 그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가장 유명한 기업은 사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룹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가지고 정유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확대 전략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정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까지 관련 내용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원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전기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 유로 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주기기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도 관련 사업에 대한 확장 전략,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파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4세대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선도 기술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그 섹터 내에서 다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끝인가 더 볼 수 있는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해석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 얘기가 맞아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네, 그리고 원전. 태조 이방원이라는 핫키워드가 있죠. 이게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반 원전 쪽 괜찮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 대한 눈높이 자체가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이슈와 함께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가 며칠 전에 짚어봤었던 네옴시티 관련된 뉴스 소식도 있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뭐 미국 쪽에 대한 소형 원자력 쪽의 기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국 내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전 쪽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쪽이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견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확대시킬 수 있는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와 손잡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SMR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원전 쪽에 대한 수주와 이에 따른 실적 반영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과 실적과의 간극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SMR이라는 게 아직 이제 기술력에 대한 논란은 좀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의 수주가 찍히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오른다. 이런 포인트. 어쨌든 그 꿈을 먹고 조금 더 갈 것이다. 라는 관점. 그러면 탑픽을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SK 계열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좀 한번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 이제 주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의 설계에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기업이 있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만들어내는 기업은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이제 다양한 설계 기업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제조 쪽 그리고 주기기에 대한 제작 쪽에 강점을 가져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 또 굉장히 유명한 원전 업체,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유명한 업체와 함께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협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는 이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에너지 쪽이라고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친환경 쪽에 대한 혹은 중간 단계로서의 에너지원과 함께 동사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전략까지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의 텍소노미,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대형 원전에 대한 견제 전략, 이런 것들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네. 원전 잘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쪽에 그렇죠. 탑픽으로 찍어주셨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은 어때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워낙 이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뉴스만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또 그렇게 세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따른 주가에 대한 반등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내용만 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을 투자한다, 그 부분보다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유 쪽에 대한 저점 확인, 이러한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MR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인데 네. 그 종목이 한 2주 전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요즘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뒤따를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자,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인만 하면 이제 바로 발효가 되는 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입니다. 대상은 아주 비싸지 않은 전기 승용차하고 SUV, 픽업 트럭, 전기차 이쪽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뭔가 보조금 받는다 하면은 관련 기업 좋을 거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살펴봐야 하는 체크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는 이제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죠. 유럽보다는 미국 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는 원재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2차 전지 완제품, 뭐 중국 수입의 의존도가 큰 상황이고, 소재단 보면은 음극재, 양극재 모두 70%, 80%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큰 골자는 중국 견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기업 아니면 중국에 재료 들어간 그런 기업, 그런 제품들 우리가 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공존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 쪽에서 메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소재와 부품을 조달해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내용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의 여러 소재를 들여올 수 없다라는 거죠. 방금 저희가 살펴봤지만은 주요 4대 소재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봤을 때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수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극재의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히토류 관련된 제품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메탈 소재들은 사실은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원가에 대한 급등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전반적인 성장세에 대한 생각보다 비용에 대한 반영을 더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안 관련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 글로벌 5위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가 비용 때문에 못 만들어 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용을 완성차 업체들로 전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차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사실은 판매량에 대한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은 결국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가 없거나 이러한 중국 기업들, 지금 CATL이라든지 비아디 이런 기업들이 점유율이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기회 요인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회 요인 그 사이에 비집고 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기업 찾아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제가 셀 기업 중에서는 계속 나와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성 SDI, 최근에는 LG 엔솔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셨어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은 이제 부진했었던 2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흐름이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LG 엔솔에 대한 실적 추정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대비해서 QOQ로 70% 가까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 등 굉장히 호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높아진 원가를 판가로 전환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실적 호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살펴봤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글로벌 5위, 특히 이제 미국의 글로벌 5위 업체들과 합작법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북미 쪽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재검토 이슈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지만은 최근에 실적 발표와 함께 오히려 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치, 이 설치 목표치 자체가 상향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성장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CATL이라든지 이런 쪽과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셀 기업이다라는 측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해수 이슈도 조금은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담감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중국 배터리 쓰지 말아라 하는 관점에서 이제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그렇죠. LG 엔솔을 계속 밀어주고 계십니다. 삼성 배터리에서 LG 배터리로 의견 전환해 주시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네. 여전히 룸이 좀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투자 의견 체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